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수석 다이아몬드 손재호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이게 전부 다 방구석에서 나쁜 말 아닙니다. 방구석 요즘은요. 방구석이란 말이 표준어가 됐어요. 전부 다 방구석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화면 보면서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정말 몰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 이제 이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 BC, AC 이 말 쓰잖아요. 연도 얘기할 때, 뭐, before Christ, after Christ 그러면서 이제 서기 이런 말을 2021년 뭐 이렇게 쓰는데, 이제 진짜 그 BC, AC 할 때 C자가 before Christ가 아니고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게 정말 실감 가는 그런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이제 우리가 사실 한 해를 시작했잖아요. 그 2021년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 중에도 잠깐 언급드릴 건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면은 2021년은 돈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막 극복한다고 힘들었는데 이제 뭐 대충 극복하고 보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이제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체감상으로는 그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얘기들을 통해서 한번 오늘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두세 번 이렇게 들으면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제 기존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아미라는 것에 비전을 가지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함께 같이 들으면서요. 세상이 어떻게 판도가 바뀌고 있고 그런 바뀌는 판도 안에서 또 아미는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미를 좀 알아보고 공부해 봐야 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아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제 소개 잠깐 드리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 이름은 이제 손재모라고 합니다. 저는 제 가족 사진이고요. 저는 이제 저 두 아이들이 없을 때 99년도에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휴학 중에 우연찮게 이제 PC방에서 알바하다가 PC방 사장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았습니다. 참 우연찮죠? 그때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아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시지? 라고 흔히 우리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저도 오해를 많이 했고 다단계 피라미드를 나한테 왜 얘기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가이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3개월 동안 제가 막 이렇게 안 한다 그러고 안 듣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3개월 좀 지나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제모야, 너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든.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미 관련된 책,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써있는 책 3권만 읽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이상하다. 우리 학교에 저런 책이 있다고? 이러는 또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서 이제 대학 도서관은 크니까 왜 1층에서 검색을 하고 올라가잖아요. 검색대에다가 이렇게 친 거죠. 아메이 한 칸 띄우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치니까요. 안 나와야 되는 책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처음 들으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20년 전이라 그래도 특히나 20년 전은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오해가 더 심할 때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흔히 다단계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미와 관련된 책이 그만큼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전요. 엔터키를 딱 치는 순간 한 수백 건의 책이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다고 뜨는 거예요. 3층 경제 경영 코너에 있대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위치 적어 가지고 올라갔어요. 부동산 코너 지나서 주식 코너 지나서 두 책장 빼곡히 꼽혀 있는 그 아메이 관련 서적을 보고요. 제가 제 열심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아니 진짜 있으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메이라고 써 있는 책 3권을 뽑아가지고요. 한 권 다 읽고 2권 읽기 전에 제가 비전을 봤어요. 이런 일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오해하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책 중에 한 대목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아메이라는 일은 좋은 제품 바꿔 써보고 그 제품을 자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자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메이와 상품을 거래하고 아메이 제품을 쓰게 되면 아메이가 내가 자랑했다는 걸 기억해서 나한테 마케팅 비용을 돌려주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나 뭐 이렇게 그 당시 20년 전이에요. 신문이나 TV 광고를 보고 그 물건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제품을 구매하고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신문 광고나 TV 광고 안 보고
그걸 직접 써본 사람들의 경험이나 후기를 통해서 제품을 쓰게 된대요. 상품을. 일리가 있죠. 그래서 기업들도 그 시장이 커지니까 그런 개인들한테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게 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야매라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조금씩 네트워크를 키워 나가다 보면 그때가 되면 진짜 이 네트워크의 주인이 되고 완벽한 자산 소득, 인세 소득을 얻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일리 있잖아요. 보세요.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요, TV 안 보잖아요. 그죠? 신문 누가 봐요? 잡지 광고 보고 제품에 대한 정보 안 얻잖아요. 뭘 통해서 얻어요? 그죠? 써본 사람들의 후기, 블로그, 뭐 이런 거 통해서 정보를 얻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한번 알아보게 됐고요. 알아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하게 됐고요.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이 버는 월급만큼만 아메이에서 나오면 나 아메이만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그 당시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였죠. 저는 과 CC거든요. 우리 정지영 사님과 함께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요. 졸업할 때 그러니까 휴학 중에 1년, 대학교 4학년 복학해서 또 학교 다니면서 또 아메이 했거든요. 4학년 1년 이렇게 합의 2년 하니까 한 3,400만 원 소득이 되는 거예요. 아메이에서. 그 당시 제 친구들이 대기업 가면 150만 원 받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취직할 이유를 못 느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메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로 지금 현재 이제 다이아몬드를 거쳐서 수석 다이아몬드 핀이 돼 있고요. 누구나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성공에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꿈꿔왔던 것 이상의 삶을 아메이를 통해서 누리고 또 살고 있습니다. 뭐 기복도 많았고 중간중간 뭐 어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그 끝에 그 결과가 주는 가치가 일반 직장, 자영업하고 아메이가 완벽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안 믿어진다고요? 그럼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두 아이의 아빠가 엄마가 돼 있고요. 지금은 저 아이들과 함께 또 다른 꿈을 꾸고 인생 후반 더 멋지고 더 재밌고 더 행복하게 살 꿈들을 꾸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목으로 디지털 빌딩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써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자영업은 자영업대로요. 근데 공통된 게 있어요. 건물 하나 있어서 월세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산 소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유튜브에 그 경제 유튜버들 보면 대부분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노동소득에서 벗어나라. 자산소득, 인세소득, 연금 같은 소득을 구축하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일환으로 아메이가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메이가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인세소득을, 연금소득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우리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 전 세계 속엔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0년은 코로나로 힘들고 2021년은 돈 때문에 힘들 것이다. 공감하세요? 세계 노동기구라는 ILO라는 데가 있어요. 국제노동기구. 여기서요, 조사를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노동 인구의 81%, 즉 27억 명이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영향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27%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불안해지고 또 공장이나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처음에는 유급휴가 주다가 그 다음에는 무급휴가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정리해고가 들어가죠.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또?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한다잖아요. 그죠? 요즘 뉴스나 TV 보면요, 아니 길거리만 나가봐도요, 임대라고 붙어 있는 그 가게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도 가게 접은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가게가 그만두니까 이게 이제 그 가게를 세주고 있는 그 임대업자조차도 건물주도 못 버티는 거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랬는데 건물주가 드디어 낙하를 합니다. 이게 이렇듯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자산은 영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건물이란 건 굉장히 좋은 자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공감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 코로나 끝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죠, 주변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 참 순진한 분이시라고요. 코로나 안 끝납니다. 끝난다고 치더라도
예, 제자리에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옵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 발생 주기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들 2002년에 사스 기억하세요? 사스요. 2002년에 생겼거든요.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가 왔어요. 2015년에 메르스가 왔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간을 보세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이잖아요. 신종플루부터 메르스까지 6년이에요. 메르스부터 코로나까지 5년 걸렸어요. 그럼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4, 5년 안에 또 뭔가 또 나온다는 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러면 또 뭔가 코로나 잘 겪었어. 잘 견뎌냈어. 뭔가 이렇게 다시 재도약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3, 4년 있다가 또 뭔가 딱 터져. 어떻게 해요, 또? 그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기가 막 한 번 탁 오는 게 아니고요. 상시 위기가 돼버렸어요. 예. 상시 위기. 공감하세요, 이거? 그래서 전문가들이 또 이런 얘기 하대요. 그 위기후 많은 사람들은 침체가 딱 왔으면 바로 반등하기를 기대한대요. 그렇죠, 우리는. 위기가 왔으면 바로 반등을 해주면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예. 근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뭐, 코스피 지수가 50% 가까이 꺼졌다가 다시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오늘도 뭐 3,200포인트를 넘었다 그러는데요. 주식시장을 이런데 우리의 실물 경제는 이러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트렌드 2021, 예, 우리 김난도 교수님 매년 쓰시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대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V자 반등이 아니라 사실 실물 경제는 K자 반등을 한대요. 뭐냐면 침체를 빠르게 한 다음에요. 올라가는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는 거죠. 그것도 속도가 빠르게. 실제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죽을 놈 되시겠습니까? 살 놈 되시겠습니까? 살 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 놈. 네, 그래서 이 죽을 놈과 살 놈의 차이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벌어지느냐 하면 결국 이거예요. 위기 속에는 우리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위기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라고 받아들여서 그 기회를 찾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K자 반등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데요. 아이고 어려워 죽겠다. 나라에서 돈 더 안 주나? 이렇게 위기라고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놈이 되는 거죠. 그죠?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은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3월 19일 날 1457포인트를 찍고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지금 이거보다 한 500포인트 위로 올라가 있어요. 100% 반등한 거예요. 두 배 뛰기. 흔히 말하는 두 배 뛰기를 한 거죠. 돈이요. 와, 고객 예탁금이 거의 70조, 80조, 막 지금 100조를 가까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고객 예탁금이 뭐냐면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 증권 계좌에 넣어놓은 돈. 아마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 근래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터보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여기 돈 다 들어간다니까요. 왜 여기 돈 넣고 있죠? 위기가 곧 기회다면서 막 기회를 한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고요. 돈이요. 돈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요. 돈들이요. 뭐 요즘 좀 서울에 가면 그 개인 프라이빗 뱅킹에 사람들이 이런데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건물 하나 팔아가지고 보유세가 올해 7월달 되면 뭐 1억씩 2억씩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더라고요. 부동산 보유세를요. 그럴 바에는 그냥 팔아가지고 주식 계좌에다 넣겠다 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뭉칫돈을요 한꺼번에 막 10억씩 20억씩 넣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랍니다. 돈이요 몰리고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개인들은 이렇듯 기회를 찾아서 기회라는 게 없으니까 개인들한테는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기업들은 어떨까요? 미국 8대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요. 1위가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테슬라 8등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이 블랙홀이 된 겁니다. 기업들은요 돈이 일로 다 쏠려요 지금요. 다 쏠려요. 뭐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갔을걸요. 이게 8개 기업들. 테슬라가 아마 6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요. 돈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팬데믹 위기가 우리한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려면요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돈 버는 방법, 경제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바꾸지 않으면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예? 여러분들 직장 잘 다니고 있었다고 그 직장 평생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칩니다. 자영업요? 손님이 나는 좀 안 끊기고 좀 있었어. 배달로 빨리 좀 전환을 해가지고 괜찮았어. 그렇다고 그게 평생 갈 거라고요?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버는 돈에 대한 관점, 개념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20, 30대들은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40, 50대 이상들은요, 안 바꿔요. 여전히 돈은요, 땀 흘려 벌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는 노동소득의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요. 예. 우리가 돈이요, 버는 돈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노동소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급이나 자영업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내 노동을 투자해서 버는 거야. 또 하나는 자산소득요. 요즘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죠. 예, 이 개념들이요. 건물 임대료, 은행 이자, 뭐 주식 배당금, 로열티, 연금, 저작권 이런 겁니다. 이런 자산소득. 그러니까 내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자산소득을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예, 우리나라 유교 사회잖아요.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땀 흘려 벌어야지. 뭐 이런 세대들이잖아요. 예, 지금 40, 50대 이상들요. 보면요. 근데 지금 20, 30대들은요. 돈을 땀 흘려 버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예. 자산소득의 개념을 빠르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예, 이거요.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요 노동소득 자산소득의 개념보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그 돈요. 근데 이러려면 그 캐시플로우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소득은 어때요? 직장 다니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사장이 나보고 그만두라 그러면 칼자루를 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그만둬야 돼요. 끊기는 거죠. 끊기는 거. 딴 데 취직하면 된다고요? 나이 들어오세요. 안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반대로 말해야 되겠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나오지만 그 수입의 주체는 나의 자산이거나 어떤 나의 저작권이거나 나의 어떤 연금이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칼자루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소득, 수입원.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경제관념, 우리 수입원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전문가들, 특히나 우리 그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을 만드는데 시각과 노력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트렌드를 앞서가는 건 이거 5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N잡너라 그러면서 되게 유행이잖아요. N잡너가 뭡니까? 다른 소득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소득으로 안 되니까요. 또 하나 더 붙여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네. 결국 이게 뭡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자산소득이죠. 자산소득 못 만들어내면 평생 노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의미 있는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지속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주는 자산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예. 이게 좀 핵심 같아요. 예. 그러려면 뭐예요? 건물을 사거나, 연금을 받거나, 뭐, 로열티를 받거나, 플랫폼을 만드시거나, 뭐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죠. 자본도 없고요. 특출난 아이디어도 없고요. 예, 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보시는데, 예, 할 줄 아는 게 주식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 주식은 주식 계좌 트면 바로 되니까 주식으로 온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요.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랬어요. 그 수입원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자산소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보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다면 아마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1번 자산소득 같은 수입이 나오는 일. 맞죠? 그래야 되죠? 두 번째는요.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요. 위기에 막 코로나 터져가지고 식당 금지하면 막 식당 망하는 것처럼 이런 거 말고요. 안정적인 일. 세 번째,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 맞죠? 네 번째는요.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요. 본업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준비를 하죠. 먹고 사는 건 지금 현재 거 갖고 먹고 살면서 2년 후, 3년 후, 5년 후를 준비하려면 본업을 가지면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요. 이게 트렌드에 맞아야 되는 거죠. 트렌드에 따라서 기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이런 일을 제가 아메이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저 6가지 아닌 것 같은데? 아메이 물건 파는 거 아니야? 그거 다단계잖아. 그게 무슨 트렌드에 맞아? 예, 그게 미래에 성장한다고? 궁금하시잖아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해 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해결해 드려 볼게요. 그럼 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했습니다. 뭐의 필요성? 자산소득, 또 다른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게 아메이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아메이 정의부터 한번 내려봅시다. 아메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메이. 저는 보통 누구를 만나든 이 질문을 하거든요. 아메이 뭐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다단계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이렇게 막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그 오해들을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분명 갖고 계시는 선입견이 있어요. 아메이에 대한 선입견.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오해들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메이가 뭐냐? 시대가 바뀌면서 아메이도 변화해 왔겠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에 대한 정의도 시대가 바뀌면서 그때그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에 맞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아메이의 정의는요, 이거예요. 자,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게 아메이예요. 무슨 내용이냐고요?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인간은 누구나 소비를 하고 삽니다. 소비를 하다 보면 경험이 생겨요.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더럽게 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 지인들 보고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뭐 합니까? 소비를 통한 경험이 나쁜 경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했죠? 그걸 공유했어요. 알린 거죠. 반대로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만 너무 깔끔하고 음식 저렴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럼 소비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 친구들한테 또 알리죠. 인스타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맛있는 거 막 올리잖아요. 그게 공유잖아요. 공유했잖아요. 그죠? 이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지금 공유의 시대 아니에요? SNS, 뭐 인스타그램, 유튜버, 페이스북, 틱톡, 뭐 카카오 스토리 막 올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유만 한다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맛집 뭐 여러분들이 올린다고 뭐 그 맛집에서 돈 주던가요? 안 주잖아요. 이게 공유만으로는 돈이 안 돼요. 네, 공유만 돈이 안 되고요. 연결을 시키는 그 순간부터 돈이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들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팔로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회사에서 우리 제품 홍보 좀 해주세요. 링크 좀 걸어주실래요? 링크 걸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좀 드릴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나는 공유만 했어요. 정보들을요. 그죠? 공유만 했을 때는 돈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가 기업이 나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연결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링크를 걸었어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팔로우들이 여러분의 블로그나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그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회사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뭘 준 거예요? 수입을 준 거죠, 여러분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 소비를 통해서 경험이 생기면 인간은 공유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 공유를 내 경험을 공유한 걸 수입화시키지 못했어요. 돈으로 만들 생각을 못 한 거죠. 예, 그런 시스템도 없었고. 예, 근데 이게 이제는 공유 시대가 되면서 이 기업들이 20년 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기업들이 개인한테 마케팅 비용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입을 줘요. 이거 요까지 인정하시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아메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아메이의 정의예요. 하나씩 볼게요. 자, 소비를 통한 경험을 공유해서 돈 번다는 얘기는 이제 뭐 이게 익숙한 얘기예요. 요즘 보세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전부 다 쇼핑 코너가 다 들어갔어요, 이제. 팔로우가 많으면 수입이 생겨요, 이제. 뭐 유튜브 구독자 많아서 조회수 많으면 수입 된다는 건 뭐 일찍 알고 계셨을 거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에서도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가 쇼핑 링크를 걸어가지고 어떤 일정 회사와 제품을 파는 회사와 링크를 연결을 시켜요. 그럼 소득이 생겨요. 네, 이런 방식. 이거 다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지인들 만나보니까 어떤 지인이 이래요. 딸이 요새 유튜브를 시작했대. 돈 많이 벌면 너무 좋겠어 하면서 막 박수 치더라고. 네? 이렇게 벌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이 유튜브 한다 그러면 막 기대하죠. 제가 유튜브에서 유명 유튜버가 되면 나 차 한 대 사주는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아미 똑같은 거잖아요. 아미 내가 제품 써보고 좋은 거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는 아들이 한다 그러면 어떡하시게요? 고 작가님이 있는 분들 다리몽대회를 부른다 그러겠죠.
왜?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요. 제가 이 연결과 공유가 똑같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제가 예를 드는, 가장 예를 많이 드는 데가 있어요. 쿠팡이. 쿠팡이요. 이제 작년 연말부터 작년 후반기부터 뭐 시작했냐면 리워드 프로그램 하는 걸 시작했어요. 저 지포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한테 지포 물어보시면 저한테 톡 보내세요. 제가 그러면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 자, 쿠팡엔요. 모든 쿠팡 제품에는 링크가 생겼어요. 요거 공유 버튼이 생겼어요. 공유 버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야 너 지포 좋아하지? 맛있는 지포 뭐 있어? 그러면 쿠팡에 가서 지포가 맛있다라는 지포 사 먹어라고 얘기해서 그 친구가 검색해 갖고 들어가서 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연결시킨 게 아니잖아요. 공유만 시켰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알았어 내가 하나 보내줄게 하면서 쿠팡에 들어가서 요 링크 공유 표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면서. 카카오톡 클릭해가지고 여러분 친구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클릭해서 연결해서 이 지포를 사면 이 지포 얼마예요? 가격이 안 나오네. 10,000원이라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1% 쿠팡 캐시가 적립이 돼요. 1%. 100원 적립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팔았어요, 지포? 판 거 아니죠? 맞죠? 그럼 뭐 시킨 거예요? 연결시킨 거잖아요. 아메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메이 여러분들 ABN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예, 아메이 코리아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치약 하나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갖고 치약 밑에 보면 A클릭, 카카오톡 공유 버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클릭해서 보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 쿠팡 다단계예요? 쿠팡 나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네, 그게 아니고요. 지금의 시대는 연결과 공유를 소비자가 시키고 그 소비자한테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쏟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걸 아메이는 부득이하게 60년 전부터 한 거예요. 부득이하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예, 너무 일찍 한 거죠. 6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알죠?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랬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시대를 100년 앞서가면 죽임을 당해요. 시대를 100년 앞서가면. 시대를 10년 앞서가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테슬라처럼. 근데 시대를 1, 2년 앞서가면 돈 벌어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60년 전에 너무 일찍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들었어? 미친놈 소리 들은 거예요. 예, 이거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그죠?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쿠팡 파트너스라는 데 등록하셔서 하시면 수입에 제한이 없어요. 요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한 달에 5만 원이 한도예요, 한도. 한도까지 더 놨어요. 왜? 많이 받아가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나는 이걸로 광고를 많이 해보면 좋겠어 하시면 쿠팡 파트너스 등록하셔서 돈 버시면 돼요. 8% 줘요, 최대. 그러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아메이. 내가 그냥 쓰기만 하다가 내 캐시백 받다가 조금씩 자랑해 보니까 뭐예요? 수입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들어오네? 괜찮네. 그럼 나 이거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아메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하시면 돼요. 예, 수입에 제한이 없어요, 아메이는. 처음부터. 근데 이거는 쿠팡은 제한을 만들어 놨죠. 왜냐하면 이래야지 관리가 쉽고요. 그 개인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마케팅 비용 많이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애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런 방식을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극강이 테슬라죠. 테슬라는 영업사원도 없고요. 예, 그 대리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려요. 왜 그러냐 하면 차를 산 사람이 링크를 보내서 구매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 링크를 받아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를 산 사람과 소개한 사람 모두에게 50만 원의 크레딧을 줘요. 괜찮죠? 예, 서로 윈윈.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소개해줘서 마케팅 비용 받아서 좋고 소개받아서 또 캐시백 받아서 좋고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메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아메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요. 이런 게 이제 21세기에는 적용이 돼요.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장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대학생들 경영학과에 가면 배웁니다.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아메이를 몰랐어요. 여러분의 소비는 누구의 소득이었어요? 대기업의 소득이었죠. 근데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쿠팡이나 또는 테슬라나 또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버즈 마케팅을 하는 어떤 이런 공유 마케팅, 연결 마케팅을 내가 이해했어요. 그럼 나는 소비를 하면서 누군가의 소비를 내가 연결시키고 공유시키면서 나의 소득으로 만들 수 있죠. 파워블로그.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다들 나의 소비를 그의 소득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해되면 돼요. 그러면 아메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내 소비도 내 소득으로 만들고요. 내가 알리는 사람들의 누군가의 소득도 그들의 소득으로도 만들고 나의 소득으로도 같이 만들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면서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누구에게나 득이 되는 이런 소비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메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결국요,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앞에 개인이란 말이 붙었어요. 개인. 이게 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플랫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즘 다 이해하시죠?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거. 아메이도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G마켓. 물건 안 만들어요. 뭐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연결시키는 거죠. 배달의 민족요? 요리 안 해요. 요리하는 사람, 음식 만드는 사람과 음식 먹고 싶은 사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연결에 대한 대가로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벌어요. 이 회사들. 전부 다. 맞나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생산자와 유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 제가 아메이를 왜 넣었냐? 아메이 마찬가지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 제품 써보고 좋았어. 제가 제 친구한테 링크를 보내서 연결을 했어. 그럼 그 친구는 나한테 물건을 사나요? 아메이에 사나요? 아메이에 사죠.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연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가만히 보세요.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아메이가 연결시키지 않잖아요. 여기서 기존의 플랫폼과의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왜 아까 앞에 개인 플랫폼이라고 붙였냐면 개인이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요. 자, 보세요. 아메이가 여기 있잖아요. 아메이는 여기로 싹 빠져요. 왜? 아메이 생산자니까. 아메이 제품 직접 만들잖아요. 그죠? 생산자예요. 빠진 요 자리에 전체적으로 아메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에 하나하나를 누가 구성하고 있냐? 우리 같은 아메이 회원이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시키잖아요. 소비자와 아메이를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죠? 요 중간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아메이 회원. 아메이는 연결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연결시켜요. 그래서 연결시키는 걸 플랫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개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아메이를 개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돈을 누가 벌어야 돼요? 연결시키는 사람이 벌었잖아요. 여기 G마켓, 배달의 민족, 여기요, 페이스북 이런 데가 벌었잖아요. 그럼 연결시키는 누가 벌어요? 아메이 회원이 버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요거 이해되시면 아메이 다 이해하는 건데요. 자, 이게 플랫폼인 겁니다. 플랫폼, 개인 플랫폼이요.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볼까요? 72초. 알리바바가 할인 행사 광군제에서 매출 10억 위안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 10억 명. 페이스북 하루 이용자 수 8천만 장. 인스타그램에 하루 올라오는 사진 수 100만 개. 에어비앤비 등록된 객실의 수. 천문학적인 수익은 물론 세계의 트렌드를 움직이는 기업들. 알리바바는 창고를 운영하지 않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수많은 객실 중 에어비앤비의 소유는 대신 그들은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플랫폼 안에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애플, 구글 등 거대 기업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열을 올리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 이 시각과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 준비되어. 네. 자, 잘 보셨어요? 네. 뭐라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은 누가 된대요?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우버, 트위터, 인스타그램, 구글 같은 플랫폼을 만드셔도 돼요. 근데 못 만들죠, 우리. 그럼 뭘 해야 돼요?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요. 활용.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이거?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아메에 대한 정의가 와닿으시나요?
예, 와닿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정의처럼 아메이가 이 트렌드에 변화하는 이 세상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하나씩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그랬잖아요. 트렌드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메이 되게 트렌드해요. 예, 트렌디하다니까요. 예, 요즘 트렌드가 플랫폼, 엔잡, 자본주의 퀴즈, 필환경, 구독경제, 맞춤 영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과 아메이가 어떻게 들어맞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랫폼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플랫폼 중에서도 어떤 플랫폼이라 그랬어요, 아메이가? 예, 개인 플랫폼이라 그랬죠. 내가 연결시킬 수 있다고요. 요즘에 플랫폼으로 돈과 사람이 막 블랙호처럼 끌려 들어갑니다. 예, 아까 그 세계 8대 기업 시가총액 보셨죠? 그 8대 기업 전부 다 뭐였습니까? 플랫폼 기업이었죠. 사람들도요, 엔잡을 원하는데 그 엔잡을 하는 그 곳이 전부 다 플랫폼이에요. 예, 플랫폼이 대세입니다. 근데 아메이가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예, 무슨 플랫폼요? 예, 개인 플랫폼. 예, 연결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개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엔잡러요. 예,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엔잡러 어때요? 엔잡러? 엔잡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잡러가요. 왜 엔잡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더 많은 수입. 근데 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본업과 겹치면 안 되잖아요. 본업을 하면서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되죠.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아메이 어때요? 자유롭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4시간 내면서 그냥 4시간 날 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엔잡하고요. 예,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엔잡러의 트렌드에도 딱 맞는 거죠. 예. 자, 세 번째가 자본주의 퀴즈. 이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좀 있을 건데요. 자본주의 퀴즈란 말은 우리 그 2021 트렌드 코리아 2021 김단도 교수님이 쓰신 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의 2021년도에 10가지 트렌드 중에 한 트렌드거든요. 자본주의 퀴즈. 아이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MZ 세대라 그러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생들. 지금으로 치면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의 이 나이대 사람들을 자본주의 퀴즈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본주의 퀴즈들은요, 세 가지의 새로운 경제관념을 갖고 있답니다. 어떤 경제관념이냐면, 놀랐어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요. 이 친구들은 경제적 자유가 최고의 목표예요.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 아메이 하면서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요, 처음부터 경제적 자유가 목표예요. 경제적 자유. 그래서 이런 말을 쓴대요. 돈 밝히면 못 쓴다라는 옛날 말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돈 밝히지 않으면 돈 못 쓰게 된대요. 그래서 돈을 밝혀요. 그만큼 그래서 돈 버는 이런 거 관련된 유튜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광고에 대한 개념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광고할 수 있고 누군가의 광고를 보면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거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알리지 않고 뒤에서 막 광고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뒷광고. 그걸 앞에서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광고를 돈을 받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 떳떳하게 말하면 다 인정한답니다. 그런 생각들이 관념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안 그래서 욕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링크를 보내서 그 친구가 사면 나한테 적립금이 적립된다는 거 당연히 다 알아요. 근데 당연하다는 거죠. 왜? 네가 나한테 좋은 정보 가르쳐 줬으니까 네가 적립금 더 받는 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과소비라는 게 없어요. 본인이 하는 건 무조건 합리적인 거예요. 월세를 살더라도 벤츠를 사요. 합리적인 거예요. 예. 내 돈 내산.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거죠. 플렉스란 말 쓰잖아요. 플렉스. 예. 이게 좀 속어로 말하면 돈지랄인데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해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메이의 개념하고 좀 되게 많이 맞아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빠른 은퇴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빠른 은퇴, FIRE족 아시죠? FIRE족.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 예,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인데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은퇴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일반 노동 수입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우리 아메이 아닙니까? 딱 맞는 거죠. 이게 트렌드랑요. 예. 또 네 번째, 필환경.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닥친 이유가 인간이 환경을 많이 파괴해서 그렇대요.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세대들,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환경하면 어디죠? 아메이 아니에요? 환경하면요? 그죠? 아메이가 얼마나 대단한 환경 기업이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에피소드가요. 예. 기온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요. 섬유유연제가 자꾸 응고돼가지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제보가 있었대요. 연구소하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문제가 천연으로 해요. 아메이는 천연제로 쓰잖아요. 그죠? 우리 그 유출라이트 식품 같은 경우도 유기농으로 농약 쓰지 않고요. 예, 천연 재료 비타민이죠. 그래서 문제가 천연원료래요. 합성 원료 조금만 섞으면 해결이 가능하대요. 근데 아메이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들한테 사과하고요. 사과할 일도 아닌데 사실. 사과하고요. 원하는 분들한테 100% 환불해주고요. 제품 성분을 안 바꿔요.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환경에 이걸 바꾸면 환경에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연 성분을 유지하면서도 불편을 없애는 새로운 기술을 찾기 위해서 더 연구해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년 반 만에 찾아냈대요. 그리고요, 그걸 특허로 내요. 그럼 세계 특허가 돼요. 왜? 아무도 안 하는 짓이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특허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런 기업입니다. 예, 아미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예, 아미 제품들은 전부 다 친환경 제품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또 시대의 트렌드가 맞아요. 5번째는요, 구독 경제. 요즘에 전부 다 뭐든 구독하죠, 구독료. 예, 구독 안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차, 예, 뭐, 꽃, 뭐, 반찬, 뭐, 과자도 구독하고 아이스크림도 구독하던데요. 이 구독이 뭐냐면 이제 이게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온 거죠. 소유의 시대에서, 예, 공유의 시대. 그러니까 소유하는 거는 이제 큰 돈이 들어가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라 그럴까. 매번 내가 돈을 주고 바꿔가면서 새로운 걸 쓰겠다라는 어떤 이런 경제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에 맞닥뜨려서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구독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달 일정에게 돈을 받고 혜택들을 주고 소비를 구독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꾸요. 그래서 네이버 멤버십은 월 4,900원. 내면은 쇼핑할 때마다 포인트를 5배 더 줘요. 5%. 쿠팡도 마찬가지죠. 새벽 배송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근데 이런 것들은 혜택에 대한 사행료를 내죠. 근데 아메이가 작년 9월 달부터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고 해서 똑같은 구독 경제를 시작했어요. 생필품도 구독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아메이는 사용료 없이 혜택만 줘요. 어떤 혜택을 주냐면 10만 이상씩 구독해서 제품은 매달 바꿀 수 있습니다. 10만 이상씩 매달 정기적으로 아메이 제품을 소비하시는 구독 경제를 실천하시면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5%의 그 어떤 에이클릭 머니라고 캐시백 말고 또 보너스로 쿠폰 같은 걸 줘요. 6회차부터 11회차까지는 10%짜리 쿠폰. 12회차부터 24회차까지는 15%짜리 쿠폰. 이게 있잖아요. 15% 돌려주는, 쿠폰으로 돌려주고 적립해주는데 없습니다. 네이버 아까 쇼핑몰 보셨잖아요. 많아봐야 5%예요. 15%까지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나는 10만 이상 꾸준히 쓰니까 10만 원 걸어놓고 쓸래. 또는 나는 20만 이상 쓰니까 20만 원 걸어놓을래. 나는 30만 이상 쓰니까 30만 원 걸어놓을래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 프로테이지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5월차가 지나면서 그런 혜택을 꾸준히 준다는 겁니다. 대박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마지막으로 맞춤 역량. 코로나가 이렇게 좀 막 계속 지금 뭐 팬데믹이 줄어들었다, 다시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막 이러면서요. 난리죠, 난리.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대세가 됐냐면 개인의 면역이 최고다라는 어떤 관념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확산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제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백신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권에다가요,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표시를 한대요. 일명 백신 여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안 맞으면 몇 개 국에서는 입국이 안 된대요. 이제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가 거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진짜 면역이 경쟁력이 되겠다. 스펙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역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앞으로 2, 3년 후에 내가 만약에 회사의 오너야. 취직을, 이제 면접을 봐. 직원을 뽑아야 돼. 근데 A라는 직원은 스펙이 좋아요. 영어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뭐 경험도 많은데 항체가 없어.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낮아. 근데 B라는 친구는 좀 떨어지는데 스펙은, 실력은 떨어지는데 항체가 다 있어. 면역력이 굿이야. 누구 뽑았을 것 같아요? 누구 뽑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B 뽑아요. 왜? A 잘못 들였다가 뭐 감염이라도 되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요즘 보셨죠, 여러분들? 쿠팡 물류센터에서 감염자 나왔다. 그래서 쿠팡 물류센터 폐쇄. 이렇게 되잖아요. 공장 폐쇄된다니까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실력이 낮더라도 면역력이 높은 친구, 예, 항체가 다 있는 친구를 뽑게 된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뭐가 경쟁력? 면역 경쟁력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점수도 올려주는 것보다 사실 저는요 면역력을 더 올려주는 게 나중에요 사회생활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전혀 공감들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공감하시죠? 예,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다니까요. 예, 거기에 발맞춰서 아메에서 이제 맞춤 영양 서비스를 시작했죠. 식품의약 안정처랑 예, 이렇게 연구하고 해가지고요. 단연간의 노력 끝에 아메이가 시범 운영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한국 아메이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들을 개인에게 맞는 분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라 그러나요? 예, 이거를 아메이가 취득한 거예요. 예, 국가 프로젝트로.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분당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4개 AP가 진행을 하게 된다는데 어디가 될지 아직 모르겠고요. 1차적으로 분당 AP가 오픈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영양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간단하게 설문을 하고 이렇게 그 어떤 그 데이터를 모아서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영양제, 식품을 이렇게 팩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이팩이라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따끈따끈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맞춤 영양이죠. 이 대세잖아요. 그죠? 자, 어때요? 5가지, 6가지 트렌드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예. 자, 두 번째는요. 아메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죠. 너무 많아요. 제품도 너무 많죠. 뭐 하나 살라 그러면 와, 물건 고르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선택장애에 걸렸다고요. 못 고르겠어, 뭐 하나 살라 그래도. 그래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딱 너무 좋겠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에어컨 하나 살라고 매장 한번 가보세요. 에어컨이 수십 가지예요. 뭘 사야 돼요 도대체? 정수기 하나 사러 가려면 정수기가 수십 가지예요. 뭐 사야 돼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각 제품의 항목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거 딱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제일 성능 좋게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여러 개가 필요합니까?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 수단요. 아메이는 딱 하나 만들잖아요. 여기에 딱 맞아요. 아메이가. 그리고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요 100% 환불되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예, 이런 게요. 그래서 이게 많은 이제 아메이에서 만드는 생산하는 전 제품들은 다 그런 제품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각 항목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유출라이트 식품들 너무 유명한 거 잘 아시고요. 유기농으로 전 세계 최초로 유기농으로 만든 농장을 가지고 직접 재배한 것들을 가지고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죠. 아메이홈, 예, 이거 친환경 제품이란 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아메이 화장품요. 왼쪽에 있는 유출라이트 농장에서 재배하는 원료들을 가지고 일부 원료로 써서 만드는 화장품이에요. 예, 세계 5대 화장품 중에 하나죠.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서사기도 하고요. 그죠? 아메이 퍼스널 케어, 비누 퐁퐁, 아니 비누 퐁퐁이란다. 비누, 그 다음에 바디젤, 샴푸, 치약 너무 유명하죠. 예, 그죠? 환경 제품으로요. 거기다가 이스프린 정수기, 예, 아메이 정수기는 뜨신 물 안 나오고 찬물 안 나와요. 죄송해요, 뜨신 물이 아니고 따뜻한 물 안 나와요. 예, 찬물 안 나와요. 좋은 물만 나와요. 예, 한 가지만 있으면 되죠. 뭐 세계 최고의 제품, 그죠? 청정기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만. 예, 뭐예요? 예, 좋은 공기를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 그죠? 바이러스까지 걸을 수 있는. 미세먼지만이 대세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바이러스까지 걸을 수 있는 제품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게 뭐예요? 공기청정기요. 거기다 이제 퀸요, 요리요, 영양냄비라 그러죠. 예, 아메 가격으로 따지면 제일 싼 것 같아요, 이게요. 예, 왜냐하면 105만 원 정도 세트가 하는데 저희도 지금 20년 쓰고 있거든요. 80년 쓴대요, 80년. 예, 제일 싼 거지 뭐. 한 1년에 15,000원 치는 것 같네요. 예, 너무 좋은 냄비. 예, 그죠. 거기에다 국내 어떤 그 명인들이 만드는 정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가서 있는데 판로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제휴를 해요. 상생을 해서요. 이들의 제품들을 아메이에 올리고 또 아메이가 까다로운 어떤 품질 관리 시스템들을 도입해 줘가지고요. 예, 이 회사들이 아메이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해외 같은데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까지 주는 프로젝트. 97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이 원포홈 프로젝트예요. 예, 이 정말 유명하죠. 그리고 진짜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살려주고 판로를 열어줬어요. 예, 그 덕분에
지난달에 TV 프로에 SBS 그 다큐멘터리에 코로나 사피엔스라 그래서 팬데믹 생존 전략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했거든요. 여기에 20분 가까이 방송되더라고요. 아메이 원폼 프로젝트. 제품의 질이 좋은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서로 상생할 때 모두 이익을 얻고 대립할 땐 모두 잃는다. 예, 그죠? 이 말 맞잖아요. 그죠? 제가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다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어떤 내용이 방송됐는지 짧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어려운 중소기업에 판로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장님도요. 한국지사 설립 30년, 먼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죠.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의 우리가 전략적인 상생을 만들어냈잖아요. 홍콩 수출거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냥 뭐 이런 하나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 글로벌 기업. 3대째 이온 국수 공장은 물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여 상생을 모색했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고생들이 많으세요. 사장님이세요. 20년 이상 네. 지속하고 있는 원폼 프로젝트는 저희가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의 가치에서 비롯된 상생 철학을 반영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집합 지성체라고나 할까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도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중소기업 상생 프로젝트 원포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방방곳곳 숨겨진 장인 기업, 규모는 작아도 품질이 우수한 250여 개 강소기업이 한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비층과 글로벌 유통망까지 얻게 된 겁니다.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이 기업은 1959년 창업도 동업으로 했답니다. A사가 아메이입니다. 미국 미시건주에서 시작된 작은 기업이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하게 된 원동력도 서로 돕는다는 기업 정신이었습니다. 여기가 분당 AP입니다. 분당 아메이 프라드. 상생으로 태어난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 전시관입니다.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구매할 수도 있죠. 소비자의 목소리가 바로 전달되어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장인 기업들이 유통 채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으셨는데요. 저희 회사의 깐깐한 이 QA 시스템을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하신 후 이 제품을 통해서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유통 채널로도 확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네,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상생이잖아요. 요즘 소비자들은요, 갑질하는 기업들은 불매하고요, 상생하는 기업들은 막 돈줄 내줘요, 돈줄. 이게 요즘의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트렌드에 딱 맞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아메이가 상장할 수밖에 없는 이 세 번째 이유가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냐 하면 결국엔 우리가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니즈, 그것도 어떤 소득? 자산소득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그 니즈는 다들 공감해요. 근데 이게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건물, 현실 세계에 있는 건물은 불안하다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옮겨와야 돼요. 디지털 빌딩에서 월세를 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디지털 빌딩 지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 플랫폼 자체가 디지털 빌딩 같거든요. 거기에 입점하는 사람들이 임대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한대로 입점을 시킬 수 있어요. 무한대로. 배달의 민족에 몇 개? 400만 개가 올라가 있다잖아요. 배달의 민족에. 그 400만 개를 어떻게 일반적인 현실적인 건물에 넣어요? 이게 디지털이니까 넣을 수 있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도 아메이도 이런 어떤 디지털 빌딩과 같은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그럼 누구나 하는 소비의 연결과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요. 한번 보자고요. 그게 가능한지. 자, 결국 아메이 사업의 핵심은 소비입니다. 누구나 소비합니다. 기존의 소비는요, 누군가의 소득이었어요. 나의 소비는 이 대기업들의 소득이었죠. 나한테는 지출이고요. 근데 아메이를 알고 나면 나의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알린 사람들의 그 소비, 나의 소비뿐만 아니라 내가 알린 사람들의 소비도 각자의 소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각자의 소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늘려줌으로써 그게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디지털 빌딩의 자선소득 같은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아메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요. 그래서 결국 소비가 생산수단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소득이 발생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아메 회원이 됐어요. 네,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아메 회원을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치약도 써보고 비누도 써보고 퐁퐁도 써보니까 괜찮아. 한 달 쭉 쓴 걸 모아보니까 20만 점 정도가 발생했어요. 20만 점. 20만 점 요 표현 몇 프로를 받아요? 3% 보너스를 받게 되죠. 6,000원이라는 게 통장에 들어와요. 아까 뭡니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에서 쿠폰 같은 거 주는 거랑은 별개로 주는 겁니다. 이건요. 20만 원 쓰면 아까 5%, 15, 10%, 15% 이렇게 주는 거 있었잖아요. 쿠폰.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라니까요. 또 주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게 자산소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쿠폰은 자산소득 아니고요. 혜택 주는 거고요. 그냥. 자, 20만 원에 3%면 6,000원. 이게 이제 돈하고 PB, 점수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제품 같으면 6만 점 정도, 만 원짜리 제품 같으면 6천 점 정도 점수가 쌓이는데 이 점수하고 돈하고는 한 1.6배, 6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제가 오늘은 이 점수와 돈을 같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0만 원이면 3% 보너스 6천원이 통장에 딱 들어가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써보니까 괜찮아가지고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지인한테 내가 알렸어요. 뭘 했죠? 공유와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A도 아미 어플을 다운받아서 회원가입을 하고 아미에 연결이 됐고요. B도 어플을 다운받아서 회원가입을 하고 아미에 연결이 됐어요. 연결 누가 시켰어요? 내가 시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인 거죠. 개인 플랫폼. 나도 역시나 누군가한테 연결을 초대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사람을 스폰서라 불러요. 그죠? 그래서 스폰서도 아메이 통해서 아메이 제품 본인도 소비 바꿔 쓰고, 나도 여러분들도 바꿔 쓰고, 여러분이 연결시킨 A도 바꿔 쓰고 B도 바꿔 쓰고, 각자의 거래는 아메이랑 하는 거지 나랑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물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과 공유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각자가 이제 20만 원씩 쓰기 시작했어요. 포인트가 생겼죠? 점수가 쌓였죠? 그럼 아까 뭐예요? 캐시백을 돌려준다 그랬죠? 이게 만약에 연결과 공유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 같으면 그냥 자기가 쓴 만큼 점수 잡히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점수를 잡아주는 방식이 되게 독특한 거죠. 자,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누가 마케팅 비용을 제일 많이 돌려받아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99%가요. 100명 중에 99명이 여길 찍어요. 스폰서라고요. 왜? 위에 있잖아. 제일 먼저 했잖아. 왜? 아메이를 다단계, 피라미드, 먼저 한 사람이 돈 버는 것 같은 거 이런 걸로 오해하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랬죠.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안 해요. 이거. 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미 보너스를 나눠주는 방식은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아미 보너스를 나눠주는 원리는요. 두 가지 원칙이 적용이 돼요. 하나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에요. 유튜브를 예로 들어볼까요? 유튜브 시작한 지 10년 된 사람과 1년 된 사람이 있는데 10년 된 사람은 구독자가 10,000명이고 1년 된 사람은 10만 명이에요. 누가 유튜브에서 돈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죠? 1년 된 사람요. 이게 선착순이에요? 아니잖아요. 연결과 공유를 많이 시킨 사람이 많이 받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예,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자, 그 원리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 AB죠? 그래서 20만 3% 6,000원 받아갔어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쓴 점수와 여러분이 알린 연결시키고 공유시킨 사람들이 쓴 점수를 다 합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60만 점이 돼요. 60만 점이 요 표현 몇 프로가 됐어요? 6%. 얼마요? 36,000원이 나왔죠. 자, 36,000원이 나오는데 보세요. 36,000원 나왔는데 요걸 보시는 거예요. 60만 원을 혼자 했어요? 3명이 같이 했어요? 3명이 같이 했죠. 그래서 이 36,000원도 3명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합리적이잖아요.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12,000원씩 나눠주면 그건 공산당이잖아요. 어떻게 나눠주느냐. 노력순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A와 B가 한 노력한 만큼의 6,000원, 12,000원을 빼주면 돼요. 여기서. 얼마 남아요? 24,000원이 여러분 거예요. 같은 원리로 스폰서는요. 스폰서는 80만 점. 요 표하면 아직 9%가 안 되죠. 6%, 68, 48, 48,000원에서 24,000원, 6,000원, 6,000원 빼주면 돼요. 얼마 남아요? 네, 12,000원이 남죠. 이게 스폰서 보너스예요.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내가 제일 많이 받는 거죠. 왜? 자, 보세요. 스폰서는 9명한테 자랑했죠. 광고했죠. 나는요? 2명한테 했잖아요. 누가 노력을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더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더 많은 거죠. 이 원리만 이해한다면 이 유튜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팔로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했다고 수입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결국 공유와 연결을 얼마나 시켰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네,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여러분이 다음 달에 여러분도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 바꿔 써보고요. 여러분이 알린 3명이 있어요. 이분들도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의 소비, 여러분의 가게의 어떤 생필품들을 아메이로 바꿔 쓰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되니까 여기도 30만 점이 되고 여기도 30만 점, 여기도 30만 점, 3%가 됐네요. 그럼 각자가 다 3, 3은 9, 9천 원씩 받아요. F3%. 근데 여러분은 뭐가 되냐 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포함해서 점수가 120만 점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3명 정도한테 3명, 3레그라 그러는데 우리는 3명 이상이 3% 이상 되는 레그가 3레그가 생기면 여러분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요. 소득은요 120만 점 정도가 돼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예, 축하한다고 기념으로요 이렇게 증정품을 줘요. 브론즈 키트라 그래서 생필품 써볼 수 있게 9가지 미니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받아보세요. 기분 좋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바꿔 쓰고 3명한테 알려서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가게의 소비를 아메이로 바꿔 쓰게 도와드리니까 3명만 도와드리니까 여러분 소득이 15만 원 돼요. 요거까지 합치면 요거 사실 한 5, 6만 원 되거든요. 20만 넘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요렇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알린 요 여자분이 여동생이라 칠게요. 여동생이 오빠가 15만 원 받는 모습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는 15만 원이나 받아? 그럼 나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3명한테 알리면 나도 15만 원 받고 이런 키트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나한테 물은 거야. 너도 알리면 돼. 이건 뭐 사업이랍시고 한다고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등록을 뭐 이렇게 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야. 예, 이건 그냥 내가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하면 그 자랑한 만큼에 대해서 회사에서 마케팅 비용을 돌려주는 거야. 너도 한번 자랑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자기도 3명의 친구가 딸렸어. 그래서 자기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 받고요. 9% 된 거죠. 여기도 각자 3명한테 알려가지고 다 120만 점 이상이 됐어요. 여러분은 조금 여러분이 몇 명한테 더 알려가지고 그분들이 쓰는 거와 여러분 쓰는 거를 합치니까 40만이 된 거야. 다 합치니까 얼마가 돼요? 400만 이상이 됐죠. 400만 이상이 되면 요 표현하면 15%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15% 이상이 되고요. 여러분 총 그룹의 점수가 15% 400만 PB 이상이 되고요. 여러분이 알린 사람 3레그가 6% 이상이 되면 9% 말고요. 제가 요거는 설명을 쉽게 하려고 9%로 가정을 한 거고요. 6% 이상이잖아요. 여긴 다요. 6% 이상 3레그가 생기면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 하면 브론즈 빌더라 그래요. 아메이의 첫 번째 핀이에요. 첫 번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핀, 브론즈 빌더. 브론즈 빌더가 되면 원래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됐거든요. 예,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 브론즈 빌더가 되시면 월 받는 보너스의 30%를 추가로 줘요. 그래서 70에서 13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지. 괜찮지 않아요? 이게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되게 멋져요. 우리가요, 연결과 공유를 시켜서 유튜브 구독자를 한 12명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돈 됩니까? 안 되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2명 됐어요. 돈 안 돼요. 근데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메이를 이해하고 여러분 소비를 바꾸는 구독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3명 정도한테 알려서 총 12명의 구독자가 생긴 거야. 아메이를 좋아하는 구독자, 아메이 제품을 쓰는 구독자. 12명의 구독자가 생기니까 바로 수입이 100만 원이 돼요, 평균. 오, 대박 아니에요? 네, 이런 플랫폼이 어디 있어요? 이런 플랫폼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플랫폼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월 100만 원 소득이면요. 자산소득으로 치면 3억짜리 빌딩에서 나오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예요. 그럼 이 네트워크가 3억의 자산 가치를 갖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죠. 공감하세요? 그래서 시간이요. 6개월에서 1년 지났다고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린 사람들이 이제 이분도 브론즈 빌더가 되고 여기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돼서 각자가 네트워크를 늘리기 시작해서 여기는 400만, 200만 됐다고 칠게요. 자, 근데 여러분은 지난달에 사놓은 샴푸 비누가 안 떨어져 가지고요. 이번 달에는 살 게 없었어. 떨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점수는 빵점이에요. 개인 점수는. 그랬건 저랬건 이 점수 통틀어서 다 여러분 점수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매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수가 토탈 얼마가 되냐면 1200만 점이 돼요. 1200만 점이 요 표현 몇 프로 받아요? 예, 1100이 넘었으니까 23%의 캐시백이 들어와요. 얼마요? 1200에서 23%면 총 276만 원의 보너스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홀라당 혼자 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나눠줍니다. 나눠줘 볼게요.
400만이면 15% 60만 원. 요표 계산해 보시면 돼요. 200이면 9% 18만 원 쫙 4개. 합치면 이게 132만 원이에요. 그럼 총 나온 276만 원에서 132만 원 빼면 얼마가 남아요? 144만 원. 이게 누구 거? 여러분 거예요. 뭐에 대한 대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소비자를 공유하고 연결시킨 대가요. 근데 지금 점수로 계산했을 때 144만 원이 나온 거죠. 실제적으로 받을 때는 돈에다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나오게 돼 있어요. 60%, 70%가요. 그래서 약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약 250만 원 소득이 돼요. 괜찮지 않아요? 250만 원이면요. 10억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갖는 겁니다. 건물로 치면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리냐고요?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8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이 그림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한 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약간의 기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달 나와요. 이분들이 매달 쓰거든요. 평생 나와요. 평생 써요. 그리고요. 증가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써보고 좋으면 자기가 나한테 허락 안 받고 자랑해요. 왜? 자기 소득이니까. 그죠? 그리고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사유재산입니다. 누군가 뺏어가지 않습니다. 회사도 갖고 가지 않습니다. 못 갖고 갑니다. 멋지지 않아요? 예, 이게 개인 플랫폼의 위력입니다. 예, 상속. 저는 저거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상속요. 예, 멋지지 않아요? 예, 상속. 자, 그래서요. 요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내가 쓰든 안 쓰든 상관없습니다. 예, 일반 다단계들 보면 의무 구매, 의무 판매 있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상관없어요. 쿠팡요. 내가 안 사고 연결시켰다고 돈 안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안 사고 링크만 걸어서 줬어. 그 사람이 샀어. 나한테 적립금 줍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든 안 사든 내가 썼든 안 썼든 내 점수와 내 개인 점수랑 상관없어요. 나를 통해서 1000만 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을 실버 프로듀서 SP라 그래요. 한 달에 1000만 점이 만들어지면 수입은 250만 정도가 되고요. 한 달에 쓰면 석 달도 이렇게 1000만 점이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을 GP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달에 석 달이 아니고 6개월도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플래티늄이라 그래요. 플래티늄이 되면 매달 받는 거 말고 축하한다고 보너스 또 주고요. 성취 보너스 240만 원. 연말에 보너스를 또 줘요. 적게는 500만 원, 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그래서 그걸 다 합치니까 연 3천에서 4천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플래티늄이 되면 아메에서 정식 사업거리 인정을 하고요. 아메 하면 여행 가는 소리 들어보셨죠?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자격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은 부부,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은 예,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자, 이 1000만 점이 1년 12달 이제 지속적으로 돼요. 안정된 거죠. 이제 1000만 점이 항상 떨어지지 않는 1000만 점 이상이 된 사람은 우리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이게 아메의 첫 번째 성공이라 생각해요. 예, 안정되거든요, 수입이. 축하한다고 48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연말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또 받아요. 그래서 연봉이 아니, 이게 월급이 아니니까 연봉이 아닌데, 연소득 개념으로 치면 연 한 5천에서 7천 정도의 자산소득이 됩니다. 5천만 쳐볼까요? 연 5천이면 월 400요. 이거요, 월 400 같으면, 한 15억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는데 기간은 얼마 걸리냐 하면, 짧으면 1, 2년, 길면 4, 5년, 평균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정도요. 3년 정도면 여러분들 누구나 예, 이런 어떤 15억짜리 건물의 자산소득 가치가 있는 네트워크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예,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아까 이제 여행 간다 그랬잖아요. 플래티늄 이상들부터 자격이 되는 플래티늄 이상들부터 가는데요. 2024년도엔 크루즈 여행 갔었던 모습 이런 여행들을 매년 다닐 수 있습니다. 빨리 팬데믹이 끝나야 될 텐데, 그죠? 올해 나트랑 여행은 취소가 됐지만 내년 호주 시드니는 아메이가 예약했다더라고요.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18년도에 이런 가족 여행도 다녔었고요. 19년도에는 두바이 여행 이런 여행도 다녔었고요. 멋지죠? 예, 저는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로 두바이 여행을 갔었어요. 이게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요. 예, 퍼스트 클래스의 1인석입니다. 이게 한 명의 자리입니다. 이런 비행기 안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 상상도 못 해봤어요. 아메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타보겠습니까? 근데 아메를 통해서 진짜 뭔가 다른 삶, 뭔가 다른 어떤 기회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태워주는 경비행기인데요. 제가 직접 경비행기 타고 찍은 겁니다. 버즈 알 아랍. 이런 재밌는 여행들, 신나는 여행들, 행복한 여행들을 매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랑은 취소가 됐고요. 돈으로 받았죠? 예, 우리 800만 원 받았습니다. 여행 경비. 시드니는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메에서 예약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내가 플래티늄이 돼서요. 한 3, 4천만 원의 소득이 되고 여행도 갔던 것처럼 내가 알린 2명의 사람이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사파이어라 그럽니다. 연 6천에서 8천 정도 소득이 되고요. B는 더 열심히 해서요. 3명한테 알렸어요. 그러면 3명이 플래티늄이 되면 에메랄드라 그러고 연 8천에서 1억 2천 정도 소득이 됩니다.
C는 더 열심히 해서 6명한테 알렸어요. 6명이 플래티늄이 되면요. 다이아몬드라 그러고요.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여행은 2번 더 가요. 3번 정도. 그리고 비행기 탈 때요. 일반 비행기 아니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요. 아까처럼 이 C가 알린 이 사람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될 수 있겠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요. C를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 그러고 연 2억 이상의 소득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많은 게 달라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부터는요. 소득이 이제 2억 이상이 되고요. 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된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그룹에 내가 알린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더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내가 알린 사람들 중에 내 그룹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나오면 1점, 에메랄드가 나오면 1.5점, 다이아몬드는 3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6점 이렇게 점수를 줘가지고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부터 이제 이렇게 수석 다이아몬드부터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레그가 6레그 이상이 있고 10점이 되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이 점수를 합쳐서. 또 더블 다이아몬드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8레그 이상이 되고 25점이 되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쭉쭉쭉쭉 해가지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레그가 14레그 이상이 되고 100점이 되면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윈윈이잖아요.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아메이를 알았던 사람들을 누구라도 그분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어 갈수록 내 점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더 크게 성장하는 시스템, 마케팅. 이게 GAR이라 그래요. 올해 2021년 9월 달부터는 이제 이렇게만 핀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멋진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자, 결론 그러면. 수석 다이아몬드부터는요, 3억 정도 수입이 되고, 한 칸씩 1억 이상씩 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연 수입이요. 그래서 크라운 앰베서더 정도 되면 10억 이상 되는 겁니다. 자, 결론. 그럼 뭐 하면 되냐? 자, 이제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생필품이잖아요, 생필품. 생필품요? 그러면 이 생필품 이때까지는 어디서 썼어요? 마트에 썼다면 아메이로 바꿔보는 겁니다. 바꿔보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알아보고 만족스럽지 못해? 반품하시고요. 알아봤는데 만족스러워. 그럼 뭐 하면 돼요? 꾸준하게 소비하시면 돼요. 장바구니 그 스마트 오더 걸어가지고요. 그 쿠폰도 받으시고 꾸준한 소비를 하시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입 놔뒀다가 뭐 합니까?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하면서 알리시게 되는 스몰 비즈니스가 진행이 돼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 분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걸 통해서 진짜 나는 이걸 통해서 경제적 자유도 얻고 싶어. 와, 그거 2, 3년 정도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면 연 한 5천 정도의 자산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서. 그거 괜찮네. 그럼 내 노후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그건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아메이의 시스템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면서 알리시면 돼요. 이게 아메이예요. 이런 미팅에 나오시고 책 읽으시고 하시면서 스폰서의 안내에 따라서 배우시면 됩니다. 단, 돈 안 듭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좀 투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돈 안 드는데 뭐 어때요? 해보시면 되죠.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죠. 새로운 일을 찾는다면 이런 일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과 아메이가 이제 맞는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럼 한번 알아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진짜로요. 자, 앞으로는요, 진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개인의 시대랍니다. 정부나 조직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미래,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개인의 시대라고 이름 붙어 있는 책들이 되게 많던데요. 앞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이 주인공의 시대, 독립 비즈니스로 삶의 독립, 경제적 자유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으셨던 뭔가 힌트나 뭔가 인사이트가 있으시다면 그걸 또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래 한번 알아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알아보세요. 와, 한번 해볼 만한데?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으시면 열심히 해보세요. 올 1년이 아마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메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불안한 미래 대신에 희망찬 미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그런 미래를 선물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